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사업 부채 탕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빚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세금이 나올 수 있다니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래된 판례도 있고 국세법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탕감된 빚은 소득으로 봅니다. 그 부채 탕감 소득, CODI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CODI.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세금 부담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힘들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행히 세법에 여러 구제책이 있어요. 특히 그 IRC 섹션 108 조항에 중요한 예외나 면제 규정들이 꽤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예외와 면제 조항들을 다루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좋습니다. 특히 그 사업체 형태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냐 S법인이냐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아마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사업체 형태에 따른 차이점. 그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딥다이브의 목표는 명확하네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CODI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 구조, 파트너십과 S법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죠.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정의상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무해 통과 같은 건데요. 무해 통과요? 흥미로운데요? 네, 첫 번째는 구매 가격 조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업용 자산을 샀는데 나중에 원래 그 자산을 판 판매자가 당신 빚을 좀 깎아줬다고 해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CODI, 즉 소득이 아니라 그냥 그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그러니까 텍스 베이시스를 줄이는 걸로 처리됩니다. 소득이 아닌 거죠. 그냥 원래 물건값을 깎아준 거니까 소득은 아니다. 그건 이해가 되네요. 네, 다만 조건이 좀 있어요. 원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여야 하고 또 파손이나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닐 때만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외는요? 공제 가능 부채 예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 당신이 그 빚을 원래대로 갚았더라면 사업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성격의 부채 있죠?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직 내지 않은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급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탕감되었다면 이것도 CODI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갚았으면 비용 처리해서 공제받았을 돈이니까 탕감되어도 과세할 소득은 없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아직 비용 공제를 받지 않은 부채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에서 정한 좀 더 본격적인 면제 조항을 봐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파산 상태거나 아니면 지급 불능 상태일 때 적용되는 면제들이 있던데 이게 핵심적인 구제책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역시 파산 면제입니다. 법원의 정식 파산 절차 내에서 빚이 탕감되면 그 금액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전액이요? 지급 능력 같은 건 안 따지고요? 네,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파산 절차 중이라면 전액 면제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급 불능 면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부채 탕감이 일어나기 직전에 당신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의 공정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순수하게 빚이 자산보다 많은 그 금액만큼만 CODI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자산 초과하는 빚만큼만 면제해준다? 파산 면제보다는 좀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파산 면제가 적용되면 그게 우선하고요. 알겠습니다. 파산이나 지급 불능 상태면 일단 CODI 과세를 피할 길은 열리는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런 면제에는 뭔가 대가가 따른다고요? 세금을 안 내는 대신 뭘 좀 포기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면제된 CODI가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다. 네, 그 대가로 세무상 특례 항목, 영어로는 tax attributes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여야 합니다. 세무상 특례 항목이요?
그게 뭔데요? 이건 이제 미래에 당신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유용한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발생한 사업 손실 누적액, NOL, 아니면 뭐 각종 세액 공제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산의 세무상 기준액 같은 것들입니다. 아,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줄여나가야 하는 거죠. 탕감받은 COD 금액만큼요. 아하, 그러니까 당장 세금은 안 내지만 미래에 받을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면제라기보다는 사실상 미래로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금 부담을 미래의 세금 혜택 감소와 맞바꾸는 셈이죠. 와, 미래의 세금 혜택을 미리 땡겨 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거 순서도 정해져 있다고요? 혹시 여기서 뭐 전략적인 선택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NOL이 더 중요한데 다른 걸 먼저 줄일 수는 없나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표준적인 축소 순서를 정해놓고 있지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줬어요. 어떤 옵션이죠? 표준 순서 대신에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기준액을 먼저 줄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자산 기준액을 먼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당신 사업이 조만간 큰 이익을 낼 것 같다. 그러면 미래 이익과 상쇄시킬 수 있는 NOL을 아껴두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럴 땐 자산 기준액을 먼저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당장 이익 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그냥 표준 순서대로 NOL부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당신의 사업 전망에 따른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거요. 사업체 형태, 파트너십이랑 S법인,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여기가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파트너십의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린 파산이나 지급불능 같은 면제 조건을 판단할 때 파트너십이라는 그 법인격 자체가 아니라 파트너 각 개인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아, 회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을 본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너십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파트너 A는 개인적으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급불능 상태예요. 그러면 A는 자기 몫의 CODI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트너 B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유해요. 지급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B는 파트너십이 탕감받은 CODI 중에서 자기 지분만큼은 면제를 못 받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같은 회사인데도 파트너마다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군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좀 복잡하죠. 그리고 CODI 자체는 파트너의 지분 기준액을 증가시키지만 부채 탕감으로 인한 부채 감소는 또 기준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자본이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복잡하네요. 그럼 S법인은요? S법인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큰 차이가 나요. S법인은요, 면제 조건을 법인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아, 개인 주주가 아니라 법인 자체를 기준으로요? 네, 만약 S법인 자체가 지급불능 상태다. 그러면 그 법인의 모든 주주들,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돈이 아주 많은 지급 능력이 충분한 주주라 할지라도 전부 다 CODI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주주가 다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사업 위기 시에 어떤 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극적인 세금 결과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혹시 S법인 방식에도 뭐 단점이나 숨겨진 비용 같은 건 없나요? 아, 물론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기만 한 건 아니죠. S법인에서 CODI가 면제되더라도 그 면제된 금액만큼 주주의 주식 기준액 스탁 베이시스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아, 파트너십은 지분 기준액이 올라갔는데 S법인은 아니다. 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세무상 특례 항목 축소할 때요. S법인 수준에서 주주에게 이월되었지만 아직 사용하지 못한 손실, 서스펜디드 로스즈 있죠. 이게 먼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주주가 나중에 쓰려고 쌓아뒀던 손실 공제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손실 공제가 CODI 면제의 대가로 사라지는 그런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정말 복잡하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업 부채가 탕감되면
CODI라고 해서 과세 소득이 된다. 하지만 구매 가격 조정이나 공제 가능 부채 같은 정의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외가 아니라면 파산이나 지급 불능 같은 법정 면제 조항을 통해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미래 세금 혜택을 줄이는, 즉 세무상 특례 항목 축소라는 대가가 따른다. 네, 그렇죠. 사실상 세금 이연 효과라고 봐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체 형태. 파트너십은 파트너 개인별로 면제 여부를 따지지만 S법인은 법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군요.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실무에서는 정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만약 부채 구조 조정이나 탕감 협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마무리 짓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네, 어떤 거래 구조를 택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인격이 최선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세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의 사업이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겪을지도 모를 재정적 어려움을 지금 미리 대비한다면 과연 어떤 법인 형태, 즉 파트너십과 S법인 중 무엇을 선택하고 또 미래 세금 혜택, 그 NOL 보전이냐 자산 기준의 감소냐 같은 이 세무상 특례 항목 관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은 결국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미래에 대한 예측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